2022년 1월 22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법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형법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 법률 전문가들이 오늘 방송을 듣고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한 편 썼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써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갑돌이는 중학교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출의 거리를 헤매일 때면 종종 폭력이나 절도 등의 비행을 저질렀고, 돈이 떨어지거나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에 들어오면 자주 어머니와 그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갑돌이는 어느 날 또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한 그는 지나가는 어느 여성을 잡아 어두컴컴한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 안으로 끌고 갔고, 칼로 위협해서 결국 강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으로 갑돌이는 일주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사가 그를 강간살인으로 기소했고,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검사실로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갑돌이 한 사람만 처벌하면 끝이냐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처벌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만 처벌하고 땡처리하면 어떡합니까? 그의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됩니까? 펜스를 치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불빛 조명도 몇 개 설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을 우범지대로 방치한 그 건설사 대표이사도 처벌해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대답합니다. 갑돌이를 잘못 키운 그의 부모님에게도 잘못은 있지요. 그러나 그 잘못은 이번 강간살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갑돌이의 부모님의 잘못과 강간살인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대표이사를 본 사건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을 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간살인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갑돌이 부모님과 건설사 대표이사가 강간살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국회로 돌아가는 즉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죠.
그러자 검사가 국회의원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 입법은 형법 이론상 만들 수 없는 법안입니다. 위헌이에요.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나쁜 행동이 나쁜 결과를 야기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갑돌이 부모가 갑돌이를 학대한 행위와 강간살인이라는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사 대표이사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지요. 인과관계가 없어서 처벌 못하는 케이스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건 위헌이에요. 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의 갑돌이 부모님을 처벌하려면 아동복지법이나 형법에 규정한 폭행죄 등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요.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거나 불행한 가정 환경일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부모와 아동을 떼어낼 수도 있고요. 건설사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지요. 산업시설관리법 같은 법으로 시설관리 의무를 부여해서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살인으로 엮는 것은 책임주의 위배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국회의원이 새로운 특별 형법을 만들어서 처벌 안 되는 것을 처벌하게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입법 행위입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말들이 많더군요. 대표이사와 산업재해는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되려면 나쁜 행위가 나쁜 결과를 야기시켰다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인과관계에 대해 조건설이라는 학설이 있었는데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론적 결함이 있어서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어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 산업재해 결과로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갑돌이 사례에서 이미 다 설명했지요. 갑돌이 부모님의 행위와 강간살인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부실관리와 강간살인 피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고요. 그와 같은 이치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표이사와 산업재해를 하나로 엮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갑돌이 사례에서 강간살인죄로 갑돌이 부모님이나 대표이사를 처벌하려면 갑돌이 부모님, 대표이사의 강간살인죄에 대한 나쁜 행위를 증명해야 해요. 갑돌이에게 강간살인을 지시했다던가 그 범죄에 가담했다던가 하면 강간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갑돌이 부모님, 대표이사를 강간살인으로 엮을 수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지요. 대표이사와 산업재해는 형사적으로 도저히 엮을 수 없습니다. 형법 이론상 불가능해요. 형법 이론상 처벌할 수 없는 케이스도 처벌되도록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고요? 그것은 입법권 남용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니 대표이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건 무리한 입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산업재해를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그런 주장은 갑돌이 부모님이나 공사 중인 아파트 대표이사에게 당신네들이 그따위로 했으니까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당신들도 갑돌이와 함께 강간살인죄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강간살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대표이사에게 나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쁜 행위란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를 일으키고야 말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행위에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요. 주관적 구성요건에는 범죄 실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그것을 저지르겠다는 내적 결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를 일으키겠다는 범죄 실현 의지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회사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길 바라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록 작전을 실행하겠습니까? 산업재해로 대표이사를 처벌하려면 그에게 범죄 실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범죄 실현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야지 하는 범죄 실현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야지 하는 범죄 실현 의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범죄 실현 의지이지 산업재해에 대한 범죄 실현 의지가 아닙니다. 양자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산업재해를 하나로 엮을 수는 없고 다만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엮을 수 있지요. 앞에서 말한 갑돌이 사례처럼 말이죠. 갑돌이 부모님과 대표이사를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시설관리법으로 규율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특별형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검사는 국회의원을 그윽한 눈으로 응시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죠. 어떤 바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효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고요. 일벌백계 효과는 범죄 실현 의지가 있는 케이스에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그 누구도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무슨 일벌백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대표이사, 작업반장, 근로자, 그 누구도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가끔 실수를 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지
산업재해를 일으키려고 작전을 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산업재해를 일으키겠다는 범죄 실현 의지가 없는데 무슨 일벌백계 효과입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검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니 대표이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법이 가지고 있는 보장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기업 경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인데 그것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 책임을 면하려면 개개의 사안마다 다 예상하고 미연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발생할지 미리 예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 없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해지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명확성 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기업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불안을 갖게 만들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경영하기 힘들다는 재계의 하소연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는 범죄 실현 의지로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아니고 그 누구도 원치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사고와 유사하죠. 그렇다면 타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타법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 과실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가급적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이지요. 원래 운전과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하니까요. 그러함에도 입법적 고려를 통해 면책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건은 가급적 처벌을 지향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악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폐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산업재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그거 사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일주일이면 시행되는데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